솔직히 말씀드리면 스님 생활을 수십 년 해왔어도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알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파트 층수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올해 69이십니다. 30년 넘게 미용실을 하셨습니다. 단골만 수백 명이었고 이름만 대면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아파트를 옮기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려니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회복되고 코로나가 지나가도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40년 가까이 붙들어온 미용실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분이 이사하신 층이 어디였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그 이유가 분명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층이 여러분의 돈과 건강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층을 고르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뷰가 좋아서, 햇빛이 잘 들어서, 아니면 그냥 그 층밖에 남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층수를 고르십니다. 그런데 스님이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 같은 방향이라도 층수가 다르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재물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공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님이 그 지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재물운이 강한 층수가 어디인지, 반대로 돈이 새는 층수가 어디인지, 좋은 층에서도 기운을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불리한 층에서도 기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사 날짜와 방향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재물이 따라오는 마음의 기운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사시는 층이 어디든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월급이나 수입은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쓸데없이 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 말이 되면 이상하게 통장이 비어 있습니다.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새는 느낌.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이 영상 특히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풍수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풍수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게 무슨 옛날 이야기냐? 현대에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있냐?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건축학에서는 왜 채광을 따집니까? 왜 환기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왜 층간소음을 규제합니까? 공간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풍수는 그것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체계화한 지혜입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주 공간의 구조와 배치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감에 63%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63%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은 판단력과 직결됩니다. 판단력은 재물 관리와 직결됩니다. 이것이 공간이 돈복에 영향을 주는 원리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람풍과 물수 쇠입니다. 바람과 물, 즉 공기의 흐름과 에너지의 순환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 집 안으로 어떤 기운이 들어오고
어떻게 순환하고 어떻게 쌓이는가, 이것이 풍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층수는 이 기운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땅에는 지기, 디, 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땅의 기운입니다. 이 지기는 층수가 올라갈수록 약해집니다. 1층에 가까울수록 땅의 기운을 강하게 받고 높은 층일수록 그 영향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낮은 층이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기가 약하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기가 강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좋다는 층수로 이사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층수를 고를 때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분께 맞는 층이 있고, 안정적인 흐름을 필요로 하는 분께 맞는 층이 있고, 재물을 더 키우고 싶은 분께 맞는 층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비싼 층을 고른다 해도 여러분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차이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층수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특정 층에 사시는 분들이 불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 마십시오. 어느 층에 사시든 그 층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를 당장 할 수 없어도 지금 사시는 곳에서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층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층을 꺼립니다. 습하다, 어둡다, 외부 시선이 신경 쓰인다. 맞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층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1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은 땅과 가장 가까운 층입니다. 지기를 가장 강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기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무거운 기운이 됩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기운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1층은 외부의 기운이 필터 없이 집 안으로 유입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기운, 도로의 기운, 주변 환경의 기운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좋은 기운만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층에 사시는 분들 중에 이유 없이 피로감이 쌓이고 집에 들어와도 쉬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이거 혹시 지금 공감하시는 분 계십니까? 몸이 쉬지 못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돈 관리도 흐트러집니다. 1층에서 재물이 모이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층은 어떨까요? 2층은 1층의 강한 지기가 조금 완화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부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2층에서는 재물의 흐름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수입이 안정적인데 왜 이렇게 통장이 비냐고 하시는 분들 중 2층 거주자가 꽤 많습니다. 3층은 잠시 뒤 재물은 강한 층수를 말씀드릴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4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4층은 동양 문화에서 예로부터 꺼려온 층수입니다. 한국어에서 사 쓰는 죽을 사와 발음이 같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쳐 사람들이 경험으로 쌓아온 집단적인 지혜입니다. 풍수에서 4층은 기운이 정체되는 높이입니다. 땅의 기운이 올라오다 잦아드는 지점이 바로 이 높이입니다. 기운이 올라오다가 멈추는 것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들어와도 그 층에서 정체되어 흐르지 않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묘하게 나가는 곳이 자꾸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복됩니다. 아끼려고 해도 어딘가에서 계속 새어 나갑니다. 4층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4층에 사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년간 갑자기 생긴 지출, 예상하지 못했던 돈 나갈 일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3번 이상이라면 층수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4층 보안법을 말씀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계속 들어주십시오. 5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4층에 정체된 기운을 벗어나고 아직 고층의 불안정한 기운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나 5층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 층은 기운이 과도기적 상태에 있어 사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5층에서는 생활 습관과 배치가 더욱 중요합니다. 자, 저층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층에서 5층까지 각각의 기운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층이라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습, 빛, 그리고 흐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저층의 기운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보안법은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입니다. 재물운이 강한 층수, 돈이 쌓이는 층수는 어디일까요? 스님이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발견한 것들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3가지 층수가 있습니다. 먼저 3층입니다. 3층은 성장의 기운을 가집니다. 땅과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습니다. 지기를 적당히 받으면서 바람의 영향도 크지 않습니다. 기운의 균형이 가장 자연스럽게 잡히는 높이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3이라는 숫자는 시작과 성장의 숫자입니다. 0도 아니고 양, 0도 아닌 두 기운이 만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숫자입니다. 3층은 이 성장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분들,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맞는 층입니다. 성장하려는 에너지와 3층의 기운이 서로 맞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아는 부산 쪽에 사시는 65살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30년 넘게 직장을 다니시다가 처음으로 작은 가게를 내셨습니다. 마침 이사하게 된 곳이 3층이었는데 사업을 시작하고 첫 달부터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본인은 운이 좋았다고 하셨지만 스님이 보기에는 달랐습니다. 3층의 성장 기운이 그분의 새 출발을 도운 것이었습니다. 3층의 기운을 최대한 살리려면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동쪽이나 남쪽 창을 자주 여십시오. 3층에서 들어오는 빛과 바람이 성장의 기운을 활성화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여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3층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는 6층입니다. 6층은 조화와 흐름의 기운을 가집니다. 동양 철학에서 6은 물의 숫자입니다. 흐름의 숫자입니다. 돈은 물과 같습니다. 막히면 썩고 흘러야 들어옵니다. 6층에 사시는 분들 중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에 크게 벌고 싶은 분보다 꾸준히 안정적인 흐름을 원하는 분들에게 특히 맞는 층입니다. 직장인, 프리랜서, 소규모 자영업자 분들에게 6층이 잘 맞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2살이십니다. 10년 넘게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면서 돈 걱정도 많으셨는데요. 7층에서 6층으로 이사하신 뒤부터 이상하게 돈 걱정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수입이 늘은 것은 아닌데 새는 돈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줄고
모이는 속도가 빨라진 것입니다. 6층의 흐름의 기운이 재물의 균형을 잡아준 것입니다. 6층에서 이 기운을 잘 살리려면 집 안에 물이 흐르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실내 분수 소품이나 어항을 두시면 6층의 흐름 기운과 조화가 잘 됩니다. 물이 순환하는 것 자체가 재물의 기운이 순환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단, 물은 반드시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탁해진 물은 오히려 탁한 기운을 퍼뜨립니다. 자, 세 번째는 8층입니다. 8층은 재물의 숫자입니다. 동아시아 풍수에서 팔방은 예로부터 제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팔방으로 뻗어나가는 풍요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8이라는 숫자를 특히 중요하게 여겨서 8층의 아파트 가격이 다른 층보다 눈에 띄게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8층은 지기와 하늘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는 높이이기도 합니다. 땅과도 연결되고 하늘의 에너지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8층에서는 재물이 한 방향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생기고 뜻하지 않은 수입이 생기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럼 당장 8층으로 이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8층의 재물 기운은 조건 없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8층의 기운을 제대로 받으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집 안에 정돈 상태입니다. 8은 풍요의 숫자이지만 동시에 엄격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흐트러진 공간, 쌓인 짐, 막힌 기운 앞에서는 8층의 재물 기운도 반감됩니다. 오히려 기운이 과하게 작용해서 지출이 커지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층에 살면서도 재물운이 풀리지 않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물운이 강한 층수는 3층, 6층, 8층입니다. 각 층은 저마다 다른 기운을 가집니다. 3층은 새 출발과 성장, 6층은 꾸준한 흐름과 안정, 8층은 풍요와 다방면의 재물 기운입니다. 그러나 어느 층이든 그 기운을 제대로 살리려면 반드시 집안의 상태가 갖춰져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재물운이 좋은 층이 있다면 반대로 재물을 조용히 빠져나가게 만드는 층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선택했다가 오랫동안 이유를 모르고 고생하시는 바로 그 층수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내보내는 층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4층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더 말씀드려야 할 층들이 있습니다. 꼭대기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대기층을 선호하십니다. 가장 높고 가장 좋은 뷰, 조용하고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꼭대기에 산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는 달랐습니다. 풍수적으로 꼭대기층은 매우 불안정한 자리입니다. 하늘의 기운만 받고 땅과는 완전히 단절됩니다.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기운만 받으면 기운이 뜹니다. 생각은 많아지는데 실행이 안 됩니다. 계획은 세우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대기층에서는 재물의 기운이 쌓이지 않고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실제로 꼭대기층에 사시는 분들 중 사업 아이디어는 넘치는데 수익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는 바쁜데 통장은 조용합니다. 이런 느낌 혹시 공감하시는 분 계십니까? 13층과 14층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13층은 동양과 서양 풍수 모두에서
불안정한 기운을 가진 숫자로 봅니다. 서양에서 13은 불길한 숫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서양의 많은 고층 건물에는 아예 13층이 없습니다. 12층 다음이 바로 14층입니다. 동양 풍수에서도 13은 기운이 충돌하는 숫자로 봅니다. 안정되지 못하고 기운이 서로 부딪히는 높이입니다. 14층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숫자 1과 4가 합쳐진 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의 정체된 기운이 높은 층수의 불안정함과 결합됩니다. 재물 기운이 들어와도 정체되고 동시에 기반이 흔들리는 두 가지 문제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말씀드린 한영자 어르신, 이사하신 층이 바로 14층이었습니다. 사이에 정체된 기운과 고층의 불안정한 기운이 겹쳐진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혼자 사시다 보니 집안의 기운을 활성화시킬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운이 정체되고 흩어지고 결국 40년 가까이 붙들어 온 미용실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다시 연락해 오셨습니다. 3층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1년쯤 지나니 다시 작은 미용실을 열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스님 이상하게 3층 오니까 사람이 찾아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층수 하나가 그 인생을 멈추게 했다가 다시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15층 이상의 고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층 이상의 고층에는 이 모든 문제들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바람이 강해 기운이 흩어집니다. 땅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사람은 땅의 기운을 먹고 삽니다. 땅과 단절된 높이에서 오래 살면 기운이 뜨고 불안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고층 거주자들이 저층 거주자들에 비해 불면증 호소율이 약 1.7배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어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꾸 흔들립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재물 관리가 어렵습니다. 충동적인 지출이 늘어납니다. 불필요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고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런 보완 없이 고층에서 오래 살면 재물보다 건강과 판단력을 먼저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층에 사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층수들도 공간관리와 풍수보완법으로 단점을 상당 부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사가 당장 불가능하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층수를 잘 골랐어도 방향과 향을 잘못 선택하면 층수에 좋은 기운이 반감됩니다. 방향과 향 이야기입니다. 남향이 무조건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남향은 햇빛이 잘 들고 기운이 따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관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향은 거실 창이 남쪽을 향한다는 것이지만 현관은 대부분 북쪽이나 서쪽을 향하게 됩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 방향에 따라 들어오는 기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동양 현관은 성장과 새 출발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아침 햇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남동양 현관은 재물과 번영의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의 현관을 가진 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북향이나 북서양 현관은 기운이 무겁고 차갑습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북향 현관이라도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보완이 됩니다. 이사를 하실 때 거실 창의 방향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현관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현관 방향에 따른 보안법을 적용하십시오. 북향이나 북서향 현관이라면 현관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꾸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란색이나 금색 소품으로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바꿔주십시오. 자, 이제 집안의 배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층수도 좋고 방향도 좋은데 왜 재물이 모이지 않을까요? 많은 경우 그 답은 집 안에 있습니다. 가구 하나의 위치, 거울 하나의 방향, 소품 하나의 색깔이 재물 기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집에 돌아가서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현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관은 집의 입커입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현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질이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에 거울을 두십니다. 외출 전 차림새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거울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기운이 그대로 밖으로 반사됩니다. 재물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거울에 부딪혀 다시 나가 버립니다. 현관 정면의 거울은 재물을 내쫓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는 분들, 오늘 당장 옆으로 옮기십시오. 거울은 반드시 현관 옆면에 두어야 합니다. 들어오는 기운을 반사하지 않고 오히려 기운이 집 안으로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유도합니다. 이 하나만 바꿔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현관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밝기입니다. 현관이 어두우면 기운이 들어오기를 꺼립니다. 마치 어두운 가게에 손님이 들어가기를 꺼리듯이 현관에 밝은 조명을 사용하십시오. 자동 점등 센서 조명을 달면 더욱 좋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이 기운을 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신발 정리입니다. 신발이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현관은 기운이 정체되는 공간입니다. 신발은 반드시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신발 중에서도 오래되고 낡은 신발, 버려야 할 신발은 바로 버리십시오. 낡은 신발은 낡은 기운을 붙입니다. 현관에 두고 있는 우산, 택배 상자, 쓰지 않는 물건들도 즉시 치우십시오. 현관은 항상 일정한 빈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 바닥 매트에 대해서입니다. 낡고 더러운 매트는 들어오는 기운을 더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3개월에 한 번 이상 매트를 새 것으로 바꾸거나 깨끗이 세탁하십시오. 색상은 따뜻한 색, 노란색이나 베이지색 계열이 좋습니다. 어둡고 칙칙한 색의 매트는 피하십시오. 자, 이제 거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실은 집안의 중심이자 기운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이곳이 잘못되어 있으면 현관을 통해 들어온 기운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먼저 소파의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소파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소파가 문을 등지고 있다면 들어오는 기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현관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거실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소파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기운이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흘러가 버립니다. 소파는 가능하면 문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두십시오. 기운을 맞이하는 자세가 됩니다.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품는 구조가 됩니다. 지금 당장 소파를 옮기기 어렵다면 앉는 방향만이라도 의식적으로 바꿔 보십시오. 거실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빈 공간입니다. 기운이 머물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거실 곳곳에 짐이 쌓여 있으면 기운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거실 한쪽에 최소한 사람 한 명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드십시오. 이 빈 공간이 기운이 쉬어가는 자리가 됩니다. 텔레비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은 꺼져 있을 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사면이 됩니다. 큰 화면의 텔레비전이 현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들어오는 기운이 반사되어 나갑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현관을 정면으로 향하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에 식물을 두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집안의 기운을 순환시킵니다. 특히 초록색의 잎이 넓은 식물이 좋습니다. 단, 시들거나 죽어가는 식물은 반드시 즉시 치우십시오. 죽어가는 식물은 죽은 기운을 퍼뜨립니다. 재물 기운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습니다. 가시가 있는 선인장 종류도 거실에는 피하십시오. 가시가 있는 식물은 기운을 찌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거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실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몇 달째 뜯지 않은 택배 상자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언제 들여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짐더미, 다 읽지 않은 신문과 전단지 더미,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죽은 기운의 집합소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이것들부터 치우십시오. 한 가지만 치워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큰 변화는 항상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재물을 내보내는 층수와 방향, 그리고 현관과 거실 배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침실과 부엌, 화장실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시는 부분인데 실은 재물 기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공간들입니다. 침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침실은 하루의 기운을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낮에 기운을 채워도 밤 사이에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다음날 또 기운 없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재물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침대의 머리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머리가 북쪽을 향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북쪽은 땅에 안정된 기운이 모이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기운이 제대로 회복됩니다. 낮 동안의 판단력과 집중력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동쪽에 머리를 두는 것은 성장의 방향이지만 이른 아침 햇빛이 직접 눈에 들어올 수 있어 수면의 질을 해칩니다. 서쪽에 머리를 두는 것은 기운이 가라앉는 방향이라 오히려 활기가 줄어드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침대발 방향으로 문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리가 문을 향하는 구조는 풍수에서 관을 내보내는 방향과 같다고 합니다. 기운이 자는 동안 빠져나갑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신다면 이 구조를 의심해 보십시오. 침대 위치를 바꾸기 어렵다면 침대와 문 사이에 가리개나 파티션을 두어 기운의 흐름을 막아주십시오. 작은 가리개 하나 아니면 키 큰 화분 하나라도 충분합니다. 침실 거울에 대해서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침실 안에 거울이 침대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는 동안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흩어집니다. 침실의 거울은 반드시 침대가 보이지 않는 방향에 두거나 자기 전에 가리개로 덮어 두십시오. 이것이 번거로우시다면 침실 거울을 다른 방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침실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실에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두고 주무십니까? 이 기기들에서 나오는 빛과 전자파가
수면의 질을 방해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는 전자기기를 끄고 가능하면 침실 밖에 두십시오. 충전은 거실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이 달라지면 다음날 판단력이 달라집니다. 판단력이 달라지면 돈 관리도 달라집니다. 자, 이제 부엌 이야기입니다. 부엌은 음식이 만들어지는 공간, 즉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의 기운이 좋으면 가족 전체의 기운이 좋아집니다. 부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는 집에서 재물이 모인 경우를 스님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설거지하는 습관, 이 하나만으로도 부엌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칼과 날카로운 도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날카로운 도구는 기운을 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재물의 기운도 자릅니다. 칼꽂이에 칼이 보이도록 진열해 놓는 것은 풍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서랍이나 수납장 안에 넣어 두십시오. 냉장고에 대해서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냉장고는 가족의 식량을 보관하는 곳, 즉 생명의 기운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냉장고 안이 정리되어 있고 신선한 음식이 가득 차 있으면 풍요의 기운이 집안에 퍼집니다. 반대로 냉장고 안이 어질러져 있고 오래된 음식이 쌓여 있으면 정체된 기운이 집안에 퍼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냉장고를 정리하고 오래된 것을 버리십시오. 부엌에서 색깔도 중요합니다. 부엌에 빨간색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호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화의 기운은 재물을 태워버리는 기운입니다. 부엌 인테리어에 포인트 색상을 쓰신다면 빨간색보다는 노란색이나 흰색 계열을 선택하십시오. 자, 화장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 문을 열어 두십니다. 환기가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물 기운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물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물은 재물의 상징입니다. 화장실 문이 열려 있으면 집 안으로 들어온 재물의 기운이 화장실을 통해 계속 빠져나갑니다. 당장 오늘부터 화장실 문을 닫아 두십시오. 이것만 바꿔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단, 환기는 어떻게 하냐고요? 화장실 안에 창문이나 환풍기를 사용하십시오. 문을 열지 않고도 충분히 환기가 됩니다. 화장실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 것도 반드시 고치십시오. 드립드립 새는 수도꼭지는 재물이 드립드립 새는 것을 상징합니다. 당장 수리하십시오. 비용이 드는 수리지만 그 비용의 몇 배가 돌아옵니다. 화장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배수구 주변에 쌓인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은 바로 제거하십시오. 배수구가 막히면 기운의 흐름도 막힙니다. 향기로운 방향제를 하나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향기는 기운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색깔과 소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사용하는 색도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재물을 부르는 색이 있고 재물을 내쫓는 색이 있습니다. 재물을 부르는 색 세 가지입니다. 금색, 노란색, 초록색입니다. 금색과 노란색은 풍요와 번영의 기운을 가집니다. 현관이나 거실에 이 색의 소품을 하나 놓아 두십시오. 작은 금색 그릇, 노란색 쿠션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초록색은 성장과 생명의 기운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이 가장 좋습니다. 화분 하나를 거실 밝은 곳에 두십시오. 반대로 피해야 할 색도 있습니다. 현관과 거실에 검은색, 짙은 회색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기운이 무거워집니다. 모던한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검은색을 많이 쓰십니다. 세련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풍수적으로 현관과 거실의 검은색은 기운을 가라앉히고 정체시킵니다. 두면 좋은 소품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꽃입니다. 생화는 살아 숨쉬는 기운을 집 안에 퍼뜨립니다. 특히 현관이나 거실에 생화한 다발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 꽃이 시들면 즉시 교체하십시오. 시든 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죽어가는 기운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 소품도 좋습니다. 작은 실내 분수나 어항을 두면 물이 순환하면서 재물의 기운을 순환시킵니다. 단 반드시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탁해진 물은 탁한 기운을 퍼뜨립니다. 수정이나 돌 소품도 좋습니다. 특히 고층에 사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묵직한 자연석이나 수정은 땅의 기운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피해야 할 소품도 있습니다. 가시가 있는 식물은 집 안에 두지 마십시오. 특히 선인장 종류는 거실이나 침실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되고 고장난 시계도 치우십시오. 멈춘 시계는 발전이 멈춘 것을 상징합니다. 자, 이제 이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사할 때 층수와 방향을 잘 골랐어도 이사하는 날짜와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그 기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 없는 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로부터 이사하기 좋은 날로 알려진 날입니다. 음력으로 매달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날들은 실제로 이삿짐 센터 예약이 가장 빨리 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하는 시간입니다. 이사는 반드시 오전 중에 마치십시오. 기운의 흐름상 오전은 기운이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시작된 기운이 오전을 지나며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 시간에 새 집으로 들어가면 상승하는 기운을 타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오후 늦게, 특히 해가 진 뒤에 이사를 하면 기운이 가라앉는 시간에 새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기운을 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삿짐 센터와 협의할 때 반드시 오전 일정을 요청하십시오. 이사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할 때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도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사는 곳에서 새 집까지의 방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사는 성장과 새 출발의 기운을 탑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방향입니다. 남동쪽은 재물과 번영의 방향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수입을 늘리고 싶은 분들에게 맞는 방향입니다. 반대로 북서쪽 방향으로의 이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운이 강하고 무거운 방향이라 새 집에서의 시작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방향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여러 사정으로 방향을 정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사 날짜와 시간, 그리고 새 집에 들어갈 때의 의식에 더 신경 쓰십시오. 새 집에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짐을 들이기 전에 반드시 창문을 모두 여십시오. 빈집에 처음 들어가는 순간 창문을 모두 열어 환기하십시오. 전 거주자의 기운이 집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기운이 어떤 기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이 집안을 한 바퀴 돌게 하십시오. 최소 30분 이상입니다. 소금을 사용하십시오. 창문을 열어 환기를 마친 후 굵은 소금을 현관, 각 방의 모서리, 창가에 놓아 두십시오. 소금은 부정한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이 정화의 도구로 사용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가 지난 후 그 소금을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화장실에 버리거나 씻어내지 마십시오. 흡수한 기운을
다시 집 안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날 밤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십시오. 이삿날은 바쁩니다. 짐을 풀다 보면 지칩니다. 그냥 배달 음식으로 각자 먹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새 공간에서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새 공간에 가족의 기운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가족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그 기운이 새 집의 첫 번째 기운이 됩니다. 그 기운이 그 집에서의 삶의 바탕이 됩니다. 첫날 집에 들어설 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반드시 좋은 말을 하십시오. 우리 집에 왔다. 이 집이 우리를 잘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새 집의 첫 기운이 됩니다. 반대로 좁네, 어둡네, 왜 이 모양이야? 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집은 그 첫말을 기억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사가 당장 불가능한 분들을 위한 층수별 맞춤 보안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층에 사시는 분들 10층 이상이라면 땅과 연결해주는 소품이 필요합니다. 흙이 담긴 화분, 돌, 수정이 좋습니다. 묵직하고 안정감을 주는 소재들입니다. 가벼운 유리 소품, 금속 소품보다는 무게감이 있는 자연 소재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떠있는 기운을 땅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취침 전 발바닥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족욕을 하시거나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십시오. 발바닥은 땅과 연결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발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땅의 기운과의 연결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고층에서 오는 불안정한 기운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되도록 자주 맨발로 땅을 밟는 시간도 가지십시오. 공원이든 흙길이든 잔디밭이든 짧은 시간이라도 맨발로 땅을 밟으면 끊어진 지기와의 연결이 다시 이어집니다. 창문을 짧게 여러 번 여십시오. 고층은 바람이 강합니다. 너무 오래 열어두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오전에 5분, 오후에 5분, 저녁에 5분 이렇게 나눠서 여십시오. 4층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현관에 노란색이나 금색 소품을 두십시오. 정체된 기운을 활성화시키는 색입니다. 거실에 살아있는 꽃을 두십시오. 생화가 가장 좋습니다. 꽃이 살아 숨쉬는 것이 정체된 기운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단, 꽃이 시들면 바로 바꿔 주십시오. 또한 4층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아침 루틴에 신경 쓰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물 한 잔을 마시고 작은 소리로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날이다.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긴다. 이 말들이 정체된 기운을 움직이게 합니다.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제습과 빛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집안에 작은 분수 소품이나 어항을 두십시오. 물이 흐르는 소리, 물이 순환하는 모습이 정체된 기운의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저층의 무거운 기운을 물의 순환으로 가볍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습기는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저층의 습기는 기운을 무겁게 만듭니다. 제습기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조명도 밝게 하십시오. 형광등보다는 따뜻한 빛의 전구가 좋습니다. 낮 동안에는 커튼을 최대한 걷어 햇빛을 들이십시오. 꼭대기층에 사시는 분들은 고층 보안법에 더해 수평적 풍경을 담은 그림이나 사진을 거실에 걸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각적 경험이 지속되면 기운이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수평선이나 들판, 산등성이를 담은 그림이 기운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모든 층수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중요한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여십시오. 최소 10분 신선한 공기를 들이십시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기운 관리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 문을 닫으십시오. 반드시 닫으십시오. 현관을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싱크대를 매일 비우십시오. 설거지를 그날 바로 하는 습관이 부엌의 기운을 살립니다. 오래된 물건을 버리십시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기운이 죽어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새로운 기운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집안을 한 바퀴 걸으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이 집이 우리 가족을 품어줬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의 마음이 집 안의 기운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많은 것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시절 자식 키우느라 가족을 위해 내 몸 하나 챙기지 못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해 우리 집을 챙길 때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치와 소품, 이사, 층수별 보안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풍수와 층수, 배치와 습관, 이 모든 것을 알고 실천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스님이 수십 년간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스님, 저는 지금 8층에 사는데 왜 재물이 안 모이냐고, 3층에 사는데 왜 나아지지 않느냐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층수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좋아도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좋은 밭이 있어도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8층이라는 좋은 밭이 있어도 집 안이 어질러져 있고 기운이 막혀 있으면 씨앗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배치와 습관이 층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재물운을 올리기 위해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하루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먼저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바로 스마트폰을 들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드십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그런데 이것이 아침 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눈을 뜨면 먼저 3번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났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 30초가 하루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 창문을 여십시오. 신선한 바깥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이것이 집안에 쌓인 밤 사이에 탁한 기운을 내보내고 새로운 기운을 드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마십시오.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이 몸 안의 기운을 깨웁니다.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몸 안의 기운을 놀라게 합니다. 이 3가지, 감사, 환기, 물, 딱 5분이면 됩니다. 이 5분이 하루의 기운을 바꿉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십시오. 어질러진 것이 있으면 정리하고 화장실 문이 열려 있으면 닫으십시오. 현관에 벗어놓은 신발이 있으면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이 작은 정리가 다음날 들어올 기운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맛있는 걸 먹었다.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났다. 오늘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
이 세 가지 감사가 잠드는 동안 집안의 기운을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요일별로 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하는 것과 별도로 요일을 정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현관날입니다. 현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신발을 한 켤레씩 꺼내서 닦으십시오. 낡은 신발이 있으면 버리십시오. 새 주의 시작에 현관을 청결하게 하면 한 주의 기운이 맑게 시작됩니다. 수요일은 부엌날입니다. 냉장고를 열어 오래된 것을 버리십시오. 싱크대 아래 수납장을 열어 정리하십시오. 쓰지 않는 그릇, 낡은 수저, 오래된 냄비는 과감히 버리십시오. 이것들이 부엌의 기운을 막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화장실 날입니다.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배수구를 청소하고 수도꼭지 주변을 닦고 변기를 닦으십시오. 금요일 오후에 화장실을 청소하면 주말의 기운이 맑아집니다. 일요일은 감사의 날입니다. 일요일 저녁에 한 주를 돌아보며 가족에게 감사를 전하십시오. 말로 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해도 좋습니다. 이 주간의 감사가 다음 주의 기운을 준비합니다. 이것들이 어렵게 들리십니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5분, 일주일에 4번의 짧은 실천이면 됩니다. 이것이 쌓이면 집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기운이 달라지면 재물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우리 자녀와 손주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때문에 집 배치를 바꾸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자녀의 짐이 너무 많아서, 손주가 장난감을 늘어놓아서, 자녀의 방이 어질러져서.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안의 기운을 좋게 만드는 것은 자녀와 손주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기운 안에서 살면 그 기운이 자녀에게도 전달됩니다. 손주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따뜻하고 풍요로운 기운을 느끼면 그 아이도 나중에 그런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만드는 이 집의 기운이 우리 자녀와 손주에게 물려주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위해서라도 손주를 위해서라도 집안의 기운을 정성껏 돌봐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아, 나도 해봐야겠다. 그런데 막상 일주일이 지나면 잊어버리실 겁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의욕이 넘쳤다가 바빠지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스님이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지금 당장 단 하나만 실천하십시오. 화장실 문을 닫으러 가시거나 현관에 놓인 신발을 정리하러 가시거나 거실 거울 위치를 확인하러 가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만 하십시오. 그것이 첫걸음이 됩니다. 첫걸음을 내디디면 두 번째 걸음이 더 쉬워집니다. 두 번째 걸음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쌓이면 삶이 바뀝니다. 우리 모두 함께 시작합시다. 우리 50대 이후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가난도 이겨냈고 역경도 이겨냈습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공감되셨던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의 경험이 서로에게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아파트를 이사하려고 하시는 분 또는 집 안기운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소중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이웃의 도리입니다. 우리 모두의 집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스님이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의 풍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스님이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집을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두 가지 유형의 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층수도 좋고 배치도 완벽하고 방향도 맞고 모든 것이 갖춰진 것 같은데 재물이 쌓이지 않는 집입니다. 이런 집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가족이 모여 앉아도 침묵이 많았습니다. 밥상 앞에서 걱정 이야기, 불평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내일 걱정, 돈 걱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서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그 말들이, 그 감정들이 집 안의 기운에 스며들었습니다. 풍수에서는 말이 기운을 만든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말과 감정이 그 공간에 쌓이고 그 쌓인 기운이 다시 그 안에 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불평과 걱정이 가득한 공간에는 재물이 머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불리한 층수, 좁은 집,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는데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집입니다. 이런 집들에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면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모여 앉으면 웃음이 많았습니다. 밥상이 단촐해도 맛있다고 했습니다. 집이 작아도 따뜻하니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이만큼이라도 받으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그 감사가 집 안의 기운을 바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입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생겼습니다. 풍수에는 세 가지 기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시, 텐시, 하늘의 때입니다. 두 번째는 지리, 디리, 땅의 이로움입니다. 세 번째는 인화, 런, 허, 사람의 조화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층수와 배치와 방향은 모두 지리에 해당합니다. 중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풍수에서 지리는 세 가지 중 두 번째입니다. 인화, 즉 사람의 조화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층수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면 그 기운은 잠을 잡니다. 스님이 오래전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빚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물었습니다. 스님, 이사를 해야 합니까? 어느 층으로 가야 합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이사보다 먼저 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그분은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올해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님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바뀐 것입니다. 층수가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치를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집은 사람의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층수는 그릇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는 오롯이 그 사람의 몫입니다. 불평을 담으면 불평의 기운이 쌓입니다. 감사를 담으면 감사의 기운이 쌓입니다. 재물은 따뜻하고 감사한 기운이 있는 곳에 머뭅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기운을 어떻게 만들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집에게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이 집이 우리 가족을 품어주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풍수 실천법입니다. 집에 들어설 때 한숨 대신 작은 말 한마디를 바꾸십시오. 우리 집 왔다, 따뜻하다,
감사하다. 이 작은 말이 집안의 기운을 바꿉니다. 밥상에서 불평 대신 감사를 한마디 더 하십시오. 반찬이 2가지뿐이어도 맛있다고 하십시오. 집이 좁아도 따뜻하다고 하십시오. 이것이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뤘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 꿈은 접어두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 따뜻한 기운을 채울 차례입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따뜻하고 풍요로운 기운이 가득한 집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층수에 대해서입니다. 재물운이 강한 층수는 3층, 6층, 8층이었습니다. 3층은 새 출발과 성장의 기운, 6층은 꾸준한 흐름과 안정의 기운, 8층은 풍요와 다방면의 재물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층이든 그 기운을 제대로 살리려면 집안의 상태가 갖춰져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층수는 4층, 꼭대기층, 13층, 14층, 그리고 15층 이상의 고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층수에 사신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보안법을 실천하시면 충분히 기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배치에 대해서입니다. 현관 정면의 거울은 옆으로 옮기십시오. 소파는 문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두십시오. 침대 머리는 북쪽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침대 발이 문을 향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화장실 문은 항상 닫아 두십시오. 부엌 칼은 서랍에 넣어 두십시오. 색깔과 소품에 대해서입니다. 현관과 거실에 금색, 노란색, 초록색 소품을 하나씩 두십시오. 살아있는 식물을 두십시오. 오래된 물건, 낡은 물건은 버리십시오. 가시 있는 식물과 멈춘 시계는 치우십시오. 이사에 대해서입니다. 가능하면 손 없는 날, 오전 중에 이사를 마치십시오. 새 집에 처음 들어갈 때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소금으로 정화하고 첫날 밤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십시오. 습관에 대해서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여십시오. 화장실 문을 닫으십시오. 현관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오래된 물건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음에 대해서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집을 대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집에게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이 공간이 나와 가족을 품어주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집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지는 여러분이 집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스님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딱 한 가지만 오늘 바꿔보십시오. 현관에 신발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쌓아둔 짐 하나를 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는 것도 좋습니다. 집에 들어서며 한숨 대신 감사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당장 하나를 바꾸십시오. 큰 변화는 항상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풍수도 그렇습니다. 재물운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바꾸려는 마음이 생긴 그 순간부터 기운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스님은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재물과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